오늘은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 사랑하는 법, 내지는 사랑의 법, 뭐 이런 사랑법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그대로 풀이한다면 사랑하는 법 또는 사랑하는데 지켜야 할 규칙 정도가 될 겁니다. 화자는 간결하면서도 엄격한 어조를 통해, 이게 보통 잠언, 격언 뭐 이런 형태의 스타일,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간결하면서도 엄격한 어조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규칙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사랑의 규칙 또는 사랑의 방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착과 아집을 버려라, 즉 이별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것, 즉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침묵 속에서 관조하는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때 말하는 침묵은 좀 전에 위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행위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침묵과 관조의 자세로 사랑을 기다릴 때 사랑의 절대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는 유사한 문장 구조 또는 시어의 반복과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또는 명사로 이제는 마무리 짓는, 즉 서술의 생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고 침묵할 것, 그대의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시의 내용은 되게 단순하죠. 간단해 보여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이때 떠나고 싶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는 이별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이게 이제 위에 떠나고 싶은 자를 어떤 이별이라고 본다면 잠들고 싶은 자는 그러면 죽음? 난 이렇게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둘 다 이별의 상황이겠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거는 떠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고 잠들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구조가 비슷한 대꾸법을 통해서 집착, 소유욕, 구속, 간섭을 배제해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즉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생각 또는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 뭐 해라? 침묵해라. 여기서는 요거보다도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침묵. 바로 뭡니까?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아라. 이게 바로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방법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볼까요?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꽃, 하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이상, 꿈, 희망, 소망, 죽음, 좌절, 실패 등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무슨 소리냐면 이 꽃과 하늘과 무덤은 어찌 본다면 화자에게 있어서 집착하게 하는 대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서둘지 말고, 즉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침묵할 것,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일단 이 꽃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무덤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까지 본다면 이거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뭐해라? 성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침묵할 것에서는 자기 성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1년에서부터 3년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성찰, 침묵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연 보겠습니다.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자,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일 거예요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자기 자신으로 보기도 해요. 자기 자신으로 본다면 이때는 화자 자신의 타자화가 되면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법을 어떤 타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그럼 이거는 그대는 청자가 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래전에 굳은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뭐 꿈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물, 난 이 강물을 인생, 삶 뭐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명사구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떤 자유로움 뭐 이런 거 또는 희망, 활력적인 거, 움직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은 요건 좀 쉬워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희망 이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굳이 여기다 이렇게 안 쓴 건 요거는 좀 애매하기는 해. 어쨌거나 간에 이 날개, 강물, 구름, 별은 과거의 화자가 추구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데? 오래전에 굳어버렸다는 거죠. 날지 않는다는 거야. 즉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다음에 강물은 흐르지 않아요. 즉 나가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구름은 누워있어요. 뭐예요?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어요. 별은 잠 깨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을 추구하지가 않아요. 희망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 관용구 부분은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추구했던 가치들의 현재 상태라고 보면 돼요. 꿈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조급하게 꿈꾸지 말고 조급하게 흐르지 말고 조급하게 꽃 피지 말고, 즉 뭡니까? 그렇지, 조급하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내의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건 뭐야? 그렇죠, 전환이죠. 뭐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다음 내용, 즉 오연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이게 뭐야? 실눈으로 볼 것? 실눈이 뭐야? 그래서 가늘게 뜬 눈이에요. 가늘게 뜨고 뚜렷하게 띵하고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관조해라. 대상을 담담하게 바라보아라. 어떤 대상? 떠나고 싶은 자. 어떻게? 홀로 떠나는 그 모습을. 자, 홀로, 본질 그 자체. 잠들고 싶은 자. 어떻게? 홀로 잠든 그 모습을. 그래서 여기서는 홀로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홀로 떠나는 모습, 홀로 잠든 모습이란 즉 기대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피는 자세로 뭐에? 실눈으로 볼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도치법을 사용해서 일행에 있는 실눈으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년부터 6년까지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관조하는 자세로 기다려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하늘, 이것은 침묵이죠. 이것은 뭡니까?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실눈을 뜨는 거죠.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세, 침묵과 관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즉 사랑의 절대적 경지. 어떻게 본다면 삶의 새로운 지평은 그대 등 뒤에 있다는 거예요. 등 뒤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으면 보일 텐데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7년은 침묵과 관조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절대적 경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에 대해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잠언풍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와 침묵 속에서 발견한 큰 사랑, 즉 침묵 속의 응시와 성찰로 여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복적 문장 구조와 잠언풍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봤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아주 짧은 말을 얘기합니다. 어떤 격언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는 1년에서는 뭐뭐 하고 싶은 자 뭐뭐 하게 하고, 2년에서는 뭐뭐에 대하여, 3년에서는 뭐뭐 할 것, 4년은 쉽게 뭐뭐지 말고, 6년은 뭐뭐 하고 싶은 자 홀로 뭐뭐 하는 모습이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침묵할 것, 그 다음에 2년은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5년은 뭐뭐 하지 말고 6년에서 실눈으로 볼 것과 같이 어떤 명령형 표현과 명사형 어미를 통해서 잠언풍의 어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과 잠언풍의 어조는 집착과 아집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응시와 긴 침묵을 통해 늘 가깝게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던 큰 하늘이 열릴 수 있음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7년에서 마지막이죠.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층 높아지는 어떤 인식, 깨달음이고요. 등 뒤라고 하는 건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때 새로운 인식에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꾸적 표현과 명령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표현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꾸, 떠나게 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사실은 대꾸는 이 구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구절에서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령이에요. 자, 명령형. 이런 거죠.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이라든가 또는 실눈으로 볼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듯이 명령하는 듯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서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결 어미 또는 종결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 침묵할 것 또는 구름과 같이 명사로 시행을 종결해서 어떤 단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